앞의 강의가 기서사옹 서쪽집 늙은이에게 부침해서 정보성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의 상호 텍스트성과 결속구조, 결속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서사옹 서쪽집 늙은이에게 부침. 만첩청산 만시남 만겹의 푸른 산 온데가 산 아지랑이 일신전에 일천함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 구구제갈 종하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 설치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 시 3구 구구제갈 종하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는 명종과 남명선생의 대화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남명선생은 1566년 명종 21년 상서원 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해 10월 7일 명종과 만났습니다. 그날의 대화의 일부를 살펴보면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 초가집으로 3번이나 신하를 찾아간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한 번 불렀을 때 나오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간 다음에야 나온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조식 선생이 아뢰기를 이것은 소일제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워 반드시 영웅을 얻어서 그와 함께 일을 해야 도모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영웅입니다. 그가 일을 헤아리는 것 또한 어찌 우연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불렀을 때 나아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당시의 형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유비와 함께 나라의 부흥을 꾀한 것이 거의 30여 년이나 되도록 오랜 세월이었습니다만 천하를 회복할 수 없었으니 그가 무엇하러 나섰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는 빈 이름을 훔친 사람으로 전하를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나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시 3구 구구제갈 종하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의 속뜻을 살펴보면 유비와 함께 한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쓴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천하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가 무엇하러 나섰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는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4구 설치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는 유비의 군대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다가 조조에게 쫓겨 형주 백성 18만 명을 이끌고 강하로 도주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강하에 이른 유비의 군대는 조조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동호의 송근을 찾아가 연대하여 조조 군사와 맞서 싸우자고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 삼국지에 나타난 이 사건을 인유하여 설치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삼국을 얻었다는 동호와 연대하여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사 거의 100만 명을 전멸시키다시피 하여 크게 이기지만 결국에는 천하 통일을 하지 못하고 조조, 유비, 송근이 이끄는 삼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삼국지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이제 이 시의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 텍스트의 형식은 7음절구로서 1구의 맨 끝 남과 2구의 맨 끝 함, 4구의 맨 끝 삼으로 운을 맞추고 있습니다. 1구, 2구, 4구의 끝으로 운을 맞추어 텍스트 간의 연세를 이룹니다. 한 구 한 구가 하나의 월입니다. 모두 4개의 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월 만첩청산 만시남 만겹의 푸른 산 온데가 산 아지랑이이다 해서 풀이말 서술어는 풀이마디 풀이말 만시남 온데가 산 아지랑이이다입니다. 이 마디 절의 풀이말은 남 아지랑이이다입니다. 이는 임자시 풀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시, 고시입니다. 만, 모드는 임자말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이 풀이마디 풀이말에 대한 월, 문장의 임자말은 청산, 푸른 산이고 만첩, 만겹은 임자말 청산, 푸른 산을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월은 화면에 보이는 17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일신전의 일천함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네에서 풀이말은 사랑한다네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일신 인의 몸이고 불임말 목적어는 일천함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입니다. 전 온전히는 풀이말 서술어 사랑한다네를 꾸미는 어찌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월은 화면에 보이는 18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셋째 월 구구제갈 종화사 구구한 제갈량은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에서 풀이말은 위 무엇 하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제갈량이고 불임말은 일입니다. 구구하는 임자말 주어 제갈량을 한정하는 매김말이고 종 끝내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 말이며 무슨 무엇 하였나는 불임말 일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셋째 월은 화면에 보이는 19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넷째 월 설치손랑 건덕삼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 겨우 삼국을 얻었다는 이음마디 접속절과 마침마디 종결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음마디 설치손랑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가의 풀이말은 나아가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제갈량인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릎으로는 풀이말에 대한 방편말이고 송근은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20에서 위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종결절 건덕삼 겨우 삼국을 얻었다의 풀이말은 덕 얻었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제갈량인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삼국을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이고 겨우는 풀이말 덕 얻었다를 꾸미는 어찌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 20의 아래에 있는 구조를 이루어 넷째 월 전체는 화면의 2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이 시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 텍스트는 남명 선생의 머무름과 제갈량의 나아감의 대립 구조를 이룹니다. 1, 2구는 남명 선생의 머무름에 대하여 말하고 3, 4구는 제갈량의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머무르되 제갈량의 프레임을 활성화시켜 이 땅에 도가 성하여 평천화할 수 있다면 나아갈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제갈량처럼 나아가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머무른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생의 나이 53살 되던 해 동강 김우홍 선생이 배우러 왔을 때 이르는 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장보의 거동은 무겁기가 산악과 같고 만길 절벽처럼 우뚝해야 한다. 때가 이르면 펼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3,000근 나가는 큰 쇠뇌는 한 번 발사하면 능히 만겹의 단단한 성곽을 부순다. 그러나 날다람쥐를 잡기 위해서 발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대장부는 선비와 다름 아닙니다. 선생은 평생을 선비로 살면서 자신을 산악이 만길 높이 솟아오른 듯 웅장하고 장엄하게 자신을 독려하며 나아갈 때를 기다렸으나 선생의 때는 학문이 끊어지고 도를 이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과 의를 이롭게 활용하여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만겹의 푸른 산 온 데가 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 지리산 아래 덕산에서 살았습니다. 선생은 학문이 끊어지고 도를 잃은 때에 태어나서 확고하게 경과의로서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널리 다 보았지만 평생 자신에게 돌이켜서 요약한 것은 경과의였습니다. 경과의를 이롭게 활용하여 몸을 편안하게 유지한 지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 텍스트의 주제를 살펴보면 선비가 도를 얻어 평천화할 수 있다면 나가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 더불어 수신제가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 텍스트는 머무름과 나아감의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어 중심은 1, 2구에서는 일신 내가 전에 온전히 사랑하여 머무른다는 것이고 3, 4구에서는 제갈량이 취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화면의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은 1차 개념에서의 일신 내가 전에 온전히 사랑하여 머무르는 장소가 만첩정산 만겹의 푸른 산이고 만신함 온 데가 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곳이라는 것이고 제갈량이 취 나아가 종하사 끝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묻는 것이 2차 개념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은 내가 만첩정산 만겹의 푸른 산과 만신함 온 데가 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곳 덕산에 사는 까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까닭이 일신전에 일천함 이내 몸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종하사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에서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건덕삼 겨우 삼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는 거시구조 3의 3차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갈량에는 제갈량의 상태의 개념을 가지는 구구하다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제갈량이 종하사 끝내 무슨 일을 하였나에는 나아간 모습의 개념을 나타내는 설치손랑 무릎으로 송근에게 나아감이 포함되어 들어가 이 시는 화면 24가 보이는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이 시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들의 속뜻을 살펴보면 1. 나는 만겹 푸른 산으로 둘러싸이고 곳곳에 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덕산에 산다. 2. 이것은
내가 나의 도를 펼쳐 평천하하지도 못할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하늘만 보이는 골짜기를 온전히 사랑하여 이곳에 머무른다. 3. 그런데 구구한 제갈량은 나아갈 때가 아닌 세상에 나아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4. 송건에게 무릎으로 나아가 한 일이 겨우 삼국이 되게 한 일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 선생에 대한 정조대왕의 사제문 속에도 나타납니다. 정조대왕은 선생이 돌아가신 뒤 224년이 지난 1796년 âm 력 9월 25일 직접 사제문을 지어 예조정랑 민강로 선생으로 하여금 선생의 영전에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선생을 당시 선비들의 모범으로 삼았는데, 정조대왕의 사제문에 언급된 제갈량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은 영남에 교화를 펼쳐 나약한 사람 일어나게 하고 못된 사람 청렴하게 했소. 제갈량도 대수롭지 않게 보았고 원하는 것은 이윤처럼 하는 것이었소. 세상을 어찌 과감하게 잊었겠소. 세상 걱정하며 밤에 눈물을 흘렸다오. 만년에 한 번 나왔으니 큰 법도를 펼치기 위한 것이었소. 돌아가 욕망의 구멍 막고 살아야지 산천제란 이름의 집에서. 지리산은 백두산이 흘러온 곳, 옷을 털고 각근을 씻었다오. 호남과 영남에서 벗을 사귀었는데 난초, 지초나 옛날 훌륭한 음악 같은 사람들이었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남명 선생의 출처의식이 나타나는 시 정별대곡, 대곡과 작별하면서 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